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역사 박중훈입니다. 세계사와 지성사 그리고 경제사 세 가지 맥락으로 근대사를 들여다보는 학교에서 감춰놓은 근대사 100장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의 르네상스 영종조 시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흔히 영조와 정조가 조선을 통치했던 18세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산업이 발전하고 조선 고유의 문화와 예술, 학문이 진흥된 시대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후기에는 영조와 정조라는 걸출한 군주가 나라를 이끌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특히 정조라는 왕을 영웅으로 만든 TV 드라마나 소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정조를 본받아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8세기 영정조 시대 진짜 얼굴은 좀 달랐습니다. 생산과 지성과 교류라는 기준으로 이제 이 시대 주요 장면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강의에 나오는 날짜는 모두 양력입니다. 인용된 문헌 속의 날짜는 음력입니다. 1726년 11월 6일입니다. 등극한 지 2년이 된 조선 국왕 영조가 국정지표를 발표합니다. 선왕인 형 경종 위패를 종묘에 모시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정지표는 3개였습니다. 첫째, 개붕당, 붕당을 경계한다. 당파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개사치, 사치를 경계한다. 면으로 만든 옷도 따뜻하니 비단 옷을 입지 말라는 지표입니다. 셋째, 개숭음, 술을 경계한다. 한마디로 금주령입니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 광약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조는 나라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과인, 그러니까 왕인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신하들에게는 자기 말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 3대 국정지표가 바야흐로 근대라는 바다에 진입하는 조선에게 제시된 길입니다. 영조는 50년 넘도록 조선을 다스리며 이 국정지표를 실천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근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는 근대라는 문을 여는 인류사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구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영조가 새 국정지표를 발표하기 7개월 전인 1726년 4월 15일입니다. 영국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자기 집에 놀러온 고고학자 윌리엄 스터클리와 자기 집 정원 산책을 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런 날씨였어요. 이 사과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궁금했죠. 왜 옆으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질까? 나는 틀림없이 지구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죠. 뉴턴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유럽에 불씨를 던진 과학혁명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과학혁명은 이성이라는 근대 정신이 엔진으로 작용했습니다. 1687년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을 통해서 뉴턴이 발표한 중력, 즉 만류인력의 법칙은 이후 유럽인들이 산업혁명을 이뤄내는데 큰 공헌을 세웁니다. 뉴턴은 영조가 3대 국정지표를 발표하고 4개월이 지난 1726년 3월 20일 죽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과 함께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 또 있습니다. 3대 운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과학도구는 이 3가지 자연법칙을 이용해 만들어진 생활용품들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 같은 형이상학적인 율법에 끼어들 구멍이 없습니다. 깡패도 자동차를 탑니다. 신부, 목사, 스님도 자동차를 탑니다. 법칙과 자연과 기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기업이 생활용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윤이라고 하면 근대적인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문 혹은 마진이라고 하면 시대를 초월한 본능적인 단어가 됩니다.
석기 시대에도 조개 껍질이나 잘 깎은 돌로 물건을 거래를 했죠. 경제 활동을 지금 시각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틀린 말입니다. 경제 행위가 없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술을 금하고 사치를 금함으로써 영조시대 50년은 마진을 남기는 물건 생산이 금지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고급 생산 기술 개발 작업도 정지돼 버렸습니다. 1734년 1월 25일 영조는 왕실 비단 생산을 금지시킵니다. 영조는 왕실에서 비단을 생산하는 기계, 문직기를 아예 폐기해버립니다. 이 무늬 비단 제조 기술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복원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가채를 버리고 족두리를 써야 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 옷감도 금지됐습니다. 1754년 영조는 값비싼 청화 안료를 쓰는 청화백자 제작을 금지하고 질 낮은 철화백자만 생산하라고 명합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청화백자를 금지한 이 국왕 영조는 세자 시절 왕실용 그릇 제작기관인 사홍원 책임자 도제주였습니다. 그리고 1755년 영조는 금주령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제사상에 술 대신 예주를 올리라는 겁니다. 예주는 식혜입니다. 식혜에도 술 주자가 있으니 제사주도 금하라는 어명입니다. 비단 수입 금지, 가채 착용 금지, 음주 금지 등등 황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조는 국정지표 이행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인 날이면 신하들과 차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차 이름은 송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마시면 영조는 늘 취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름만 차였고 실제로는 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근대는 그렇게 위선적인 가난으로 첫 장면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 1에서 봤듯이 근대의 바다에 발을 담갔을 때 조선은 가난이라는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는 소비를 부도덕한 행위라며 위축시켰으니까요. 임진왜란 때 파괴되고 실종된 각종 생산시설과 기술은 영조 때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화백자 제조 기술이 없어서 제작 자체를 금지하고 질 낮은 철화백자를 쓰라고 할 정도였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 포스트 모던한 철화백자 작품을 자랑하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영조가 즉위하고 11년 뒤 1735년 대륙에서는 아이신교로 흥리라는 사람이 청나라 6대 황제에 등극합니다. 걸륭제라고 합니다. 나이는 영조보다 7살 어립니다. 이 걸륭제 시대 청나라는 전설 속 사망오제 시대 이후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영토도 사상 최대였고 경제도 최고였습니다. 유럽에선 선교사, 과학자, 건축가가 황실을 드나들던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태평성대였으니까 굳이 조선을 침략할 이유가 없었지요. 일본 또한 유럽과 교류하며 도자기 수출과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국가 예산과 국민 생명을 낭비하며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자, 영조가 국정지표를 선언하고 18년이 지났습니다. 훗날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린 박문수가 황해수사로 임명됐습니다. 황해수사는 황해도 해군 부대장쯤 됩니다. 부임해보니 청나라 어선들이 출몰해서 조선 어부들과 밀수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44년 4월 9일 부대장 박문수가 조정에 SOS를 칩니다. 청나라 어선이 여름만 되면 근해에 몰려와 조선 사람들과 밀수 행각을 벌입니다. 청나라 밀수꾼을 단속하려면 속도 빠른 배, 비선 20척이 필요한데 본 부대는 비선 건조 예산이 부족하니 관찰사 예산과 황해도 관군 예산을 전용하게 해주사이다. 보고를 받고 영조가 버럭 화를 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전쟁 와중에도 능히 군함을 제작했다. 황해도 옹진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지
돈 400냥이 없다는 말이냐? 당장 진상을 수사한 뒤 방문수더러 직접 돈을 마련해 배를 만들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수사 담당관인 형조 참판 이주진이 황해도는 비옥한 전라도와 달리 어민세가 5천냥도 되지 않는다고 변호해 줍니다. 있는 대로 화가 난 영조가 고함을 지릅니다. 네가 감히 병영 예산을 비교해서 임금한테 변호를 해? 결국 형조 참판 이주진도 수사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10일 고집불통 당문수가 이번에는 상소문을 올려서 정부 예산 배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영조는 해군 부대장 주지의 어명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채모에 관련된다가 이유였습니다. 채모는 체면을 뜻합니다. 이를 허락하면 임금 체면이 구긴다는 뜻이죠. 국제적인 평화 모드 속에서 조선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외란과 호란 직후 반짝했던 유비무한 정신은 간 것 없고 체면만 남았습니다. 황해도도 가난하고 나라도 가난했으니 경비정 한 척 없는 황해도 해군은 밀수꾼을 보고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군함 제작 예산 배정을 거부했던 어느 어전회의 장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감춰놓은 근대사 100장면 1, 2편입니다.